안녕하세요. 오늘 교육부의 주요 재정 운영과 지원 정책,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정책들의 문제점과 또 개선 방향,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파헤쳐 보죠. 네, 교육 재정의 효율성 그리고 또 형평성 이걸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다룰 텐데요. 각 사례별로 그 원인과 현상, 그리고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재정 배분과 형평성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가 교육 재정 배분 기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학교 규모나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학교마다 또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선 방향은 역시 그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서 좀 차등 배분하는 기준을 만들자는 겁니다. 차등 배분 기준이요? 네. 예를 들면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아니면 교육 격차 지수 같은 그런 지표를 기반으로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요. 도움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지표는 이제 고시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학교 문제인데요. 이건 정말 운영비 자체가 부족해서 기본적인 교육 활동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있네요. 네, 맞아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소규모 학교들은 정말 기본적인 운영조차 버거운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책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소규모 학교만을 위한 별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늘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요. 학교당 운영비를 좀 더 올려주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 항목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균형 발전 특별회계 이야기도 있군요. 이게 지자체의 재정력 차이가 교육 환경 격차로 이어지는 걸 막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받는 교육의 질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보조율을 좀 높이고 또 균형 발전 기금 같은 별도의 특별 회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어떻게 되나요? 재정이 좀 열악한 지역에 특별교부금을 우선 배정한다거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관리 효율화 관련 정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등돌봄 예산 단가가 문제라는 지적이 눈에 띄네요. 네. 돌봄 교실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죠. 수요는 많은데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 기준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니 이게 사업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운영이 어려워지겠네요. 네. 그래서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해서 단가를 좀 인상하고 이걸 아예 별도 예산 항목으로 관리하자는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는요? 학생 1인당 단가를 조정하거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거나 아니면 학교당 총액 상한을 조정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 후에 후속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이거 현장에서 정말 답답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 사업 후속 예산 확보를 좀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선 방향은 어떤가요? 시범 사업 성과가 좋으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요. 또 성과와 예산을 연동시키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성과 기반으로요? 네. 성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로드맵을 제도화하겠다는 거죠. 행정 효율성 문제도 있네요.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에 쓰는 시스템이 다 달라서 비효율적이다. 교육재정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이걸 한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럼 편리하겠네요. 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에이스랑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예산 집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려는 계획입니다.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성 그리고 미래 투자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죠. 학교 자율운영 예산 항목이 너무 제한적이라 학교가 좀 재량껏 운영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네요. 네, 학교가 좀 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싶은데 쓸 수 있는 예산 항목이 너무 빡빡하게 정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같은 걸 하기가 어렵죠.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개선 방향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항목을 늘리고 사용 기준도 완화해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지원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교과 운영비 항목을 좀 확대한다거나 통합 사용 지침을 마련하는 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기 보급은 많이 했는데
이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예산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네요. 디지털 기기 유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기기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유지 보수나 교체 같은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유지 보수나 운영비를 위한 예산 항목을 아예 신설하고 이걸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운영이나 교체 주기 기준도 고시하고 교육청 예산 항목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교육복지나 환경교육 예산 부족 문제도 지적되었네요. 네, 두 가지 다 중요한데요. 교육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그 필요성에 비해서 복지 전담 인력 인건비나 활동비 예산 비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복지 예산 비중 자체를 좀 높이고 특히 전담 인력 인건비 항목을 구체화하고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 합니다. 예산 운용 매뉴얼도 정비하고요. 환경교육 기반 예산의 경우는 탄소 중립 학교 사업 같은 건 많은데 정작 관련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아, 사업과 예산이 따로 노는군요. 네. 그래서 관련 시설이나 운영비 항목을 신설하고 환경교육 예산 편성을 좀 더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탄소 저감 기자재 지원이나 환경시설 개선비를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는 식으로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 교육재정 운영을 좀 더 형평성 있게 또 효율적으로 그리고 미래 변화에 잘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었네요.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 개선 노력들이 단순히 계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현장의 변화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세부 추진 방안들이 얼마나 면밀하게 실행되고 또 지속적으로 평가받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과연 우리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정책들이 현장에 가져올 변화들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